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지금 혼자만 잠 못 이루고 있나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고민과 걱정이 쌓여 아무리 뒤척여봐도 잠들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끌벅적했던 마음, 지끈거렸던 머리가 조금은 진정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신비한 동화의 세계로 안내할 저는 온앤오프의 제이어스고요. 제가 소개할 동화는 낡은 가로등의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그럼 안데르센의 낡은 가로등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마을 작은 골목에 아주 낡은 가로등이 있었어요. 가로등은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켰고 이제 내일이면 이 거리를 떠나야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로등이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로등은 매우 쓸쓸했어요. 다음 생에서 내가 가로등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예쁜 풍경들 다 잊고 살겠지? 가로등이 슬픈 생각을 할 때마다 주황 불빛이 깜빡깜빡 거렸어요. 가로등은 지난 날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언젠가 가로등 밑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청년은 분홍색 편지지를 들고 가로등 밑으로 걸어왔어요. 곧이어 청년 옆으로 아리따운 여인도 총총총 걸어왔습니다. 예쁜 커플의 볼이 붉게 물들었던 밤, 가로등의 심장도 두근두근 설렜어요. 그 커플이 처음으로 입맞춤하던 밤은 가로등에게 가장 낭만적인 날이었습니다. 또 이 거리에서 가로등을 가장 사랑해주던 야경꾼과 그의 아내의 모습도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네요. 야경꾼이 되어 처음 이 골목에 나타난 건실한 청년은 세월이 지나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쁜 아가씨였던 그의 아내 역시 머리가 하얗게 변한 할머니가 되었죠. 때때로 그들은 가로등 앞에서 산책을 했고 더러워진 가로등을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주었어요. 또 가로등의 불빛이 약해질 때마다 기름을 넣어주기도 했답니다. 가로등이 옛 생각에 잠겨있던 찰나 가로등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친구는 반딧불이네요. 가로등아, 오늘이 너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해서 찾아왔어.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어. 근데 너가 사라지면 누가 이 거리를 밝히니? 혹시 내가 해도 될까? 나도 너처럼 불빛을 만들 수 있거든. 가로등은 잠시 반딧불이의 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반딧불이의 불빛은 너무 약해서 골목을 밝게 비출 수 없었어요. 가로등이 자신의 후임을 고민하고 있을 때 반딧불이의 말을 들은 바람이 놀라 찾아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죠? 내일 떠나신다고요? 50년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가로등님이 떠나다니 말도 안 돼요. 바람 양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소. 나도 아쉽지만 일을 하기엔 나는 너무 늙었어요. 그렇다면 작별 선물을 드려야겠군요. 무엇을 갖고 싶으신가요? 난 그저 사람들이 내 존재를 잊지 않길 바라오. 가로등의 소원을 들은 바람은
거리 곳곳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바람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로등을 가장 사랑했던 야경꾼 부부였어요. 야경꾼은 다음날 아침 이 마을을 관리하는 시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가로등은 하루도 빠짐없이 오랜 시간 우리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가로등을 없애버릴 순 없어요. 그 가로등은 제가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없애지만 말아주세요. 야경꾼의 말을 들은 시장은 감동했고 야경꾼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오후 가로등은 용광로가 아닌 야경꾼의 집 따뜻한 난로 옆 의자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늙은 야경꾼 부부는 가로등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를 돌보듯 아주 정성스레 가로등을 돌봤죠. 저녁을 먹은 부부는 가로등 옆에 앉아 옛 얘기를 주절주절 떠들었어요. 여보, 그때 생각나요? 옛날에 이 가로등 밑에서 편지를 나누어 주던 때, 그때 우리 참 젊었었는데. 맞아, 기억나요. 그땐 가로등 불빛이 환해서 그 빛으로 편지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야경꾼 아내의 말을 들은 가로등은 슬퍼졌어요. 가로등은 따뜻한 양탄자 위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자신의 몸을 불태워 골목을 환하게 비추던 그때가 그리웠거든요. 지금의 가로등은 너무 낡아 쓸모가 없었어요. 때때로 야경꾼 집을 찾은 손님들이 가로등을 보며 고물이라고 놀렸지만 마음 착한 야경꾼 부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가로등은 우울했어요. 나는 평생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만 앉아있는 늙은이가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환한 빛을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 가로등의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로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야경꾼 부부는 늙어 죽었고 가로등은 혼자가 되었죠. 가로등은 아주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 녹아버렸지만 양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촛대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서, 식탁 위에서 불을 밝혔죠. 가로등은 매우 기뻤어요. 맞아, 나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해. 불을 밝힐 수 없는 나는 필요 없어. 꿈에서 깨어난 가로등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빨리 용광로로 들어가 촛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로등을 예뻐하는 노부부를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죠. 가로등은 결심했어요. 그래, 나는 촛대가 되어 다시 태어날 거야. 하지만 노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엔 떠날 수 없어. 그들은 나를 아이처럼 생각했고 사랑해 주었으니까. 그들을 외롭지 않게 보살펴 주어야 해. 마음 착한 가로등은 그날 이후 야경꾼 부부와 행복하게 살다가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함께 용광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가로등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답니다. 낡은 가로등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묵묵히 우직하게 일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미련하게 일만 하는 건 아닐까? 자책이 든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만큼 값지고 특별한 능력은 없을 거예요. 낡은 가로등의 꿈은
끝났고요.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